백내장 실비 보장되는지 한의원 치과. 이것들 오늘 총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임에스의 변혜미 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임스 설계사 신윤호입니다. 네, 오늘은 실비에서 이것까지 보장되나요? 마지막 시간으로요. 근데 마지막 시간 아닌데요? 아, 왜요? 왜냐면 실비는 정말 네. 무궁무진하게 청구할 네. 수 있거든요. 저는 실비로 뼛속까지 다 쪽쪽 빨아먹을 때까지 아, 청구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요. 이번 편은요. 백내장 실비 보장되는지. 그 다음에 한의원 치과. 아, 맞아. 네. 이렇게 질문들 진짜 많이 네, 주시고요. 맞아요. 한방병원도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이것들 오늘 총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할까요? 네. 먼저 뭘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백내장 먼저 설명드릴까 해요. 백내장으로 실비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백내장이라고 하면 사실 노안의 일환이죠. 그쵸. 그래서 시력이 조금 안 좋아지고 내가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든지 이렇게 시력 저하가 이제 치료 목적인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크게 치료법이 그냥 렌즈 삽입술이 대부분이죠. 렌즈 삽입술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단초점 렌즈, 두 번째로는 다초점 렌즈예요. 혹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미 주변 분들 중에 백내장으로 수술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단초점 렌즈는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멀리 있는 거를 보든지 가까이 있는 거를 보든지 이중택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이제 좀 좋은 렌즈인 거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싶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비싼 돈 내고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실비 처리야 당연히 될 텐데 문제는 이 다초점 렌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싶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싶다. 이거는 시력 개선, 시력 교정 목적으로 늘 많이 청구를 하시고 크게 확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용 목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보상을 현재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보상을 안 해주는 그 근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네. 네, 저는 사실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시기도 너무 지난 것 같고 그냥 이 안 좋은 눈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비에서 이거 다초점 된다고 하니까 저 이걸로 그냥 렌즈 삽입하면 안 돼요? 설계사님 혹시 네. 노안이세요? 이게 실손의료비는 꼭 네.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질병치료 목적이 꼭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근데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건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주치의분께서 작성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게 저 시력이 좀 안 좋아요. 그냥 좀 이거 어떻게 치료받고 싶어요.는 아시겠지만 질병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요거는 시력 교정 목적, 미용 목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보험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다 보장을 해주진 않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백내장. 백내장은 노안이 오신 분들도 같이 수술을 받지만 이건 어느 정도 질병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거지 시력 개선 목적, 시력 교정 목적을 모두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건 아니니까 요건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거는 맞아요. 이거 치과, 한의원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요. 정말 옛날에 가입했던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손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거 안 돼요. 아시죠? 네. 저 2007년 실비거든요. 네, 좋은 거 들고 계세요? 네, 좋은 거 들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들고 있는데, 단 그때는 이제 치과 한의원은 아예 보장 제외라고 빠졌어요. 근데 요즘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치과든 한의원이든 급여 부분, 즉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보상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과나 한의원들을 요거 실손의료비 보상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치과를 예로 들어볼게요.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는 충치 치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떼우거나 씌우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치료를 받으시는데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치과 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러 가시잖아요. 네. 근데 스케일링 하러 가실 때 잇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잇몸 절개해서 잇몸 치료까지 스케일링 하는 거 혹은 이제 신경 치료 받는 것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받는 급여 항목이에요. 이런 것들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는 10,000원이 넘어가니까 꼭 실비 청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랑니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혹시 다 빼셨나요? 아, 저 사랑니 있는데 그냥 안 빼도 된대요? 빼시면 실비 처리되는데 실비 좀 처리하시죠? 너무 아프다는데요? 맞아요. 저는 요거 사랑니 같은 경우는 뽑는 게 발치하는 게 전부 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이거 다 뽑고 건강보험 처리 받고 실비 처리까지 다 받았어요. 이 사랑니 뽑는 거는 어느 정도 매복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치과 가실 때마다 이거 좀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치과 선생님 분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뽑으시고 건강보험 적용받고 실비 처리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잠깐.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거에서 네. 수가가 무슨 말이야? 수가라는 거는 의료 수가라고 해가지고 네. 의사 선생님들 분들께서 진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급여 부분을 환급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분들 월급, 병원의 소득 네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도 마찬가지로 급여 부분은 실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보통 실비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침 치료, 간단한 침 치료, 그리고 진료비, 그리고 작년부터 추나 치료도 실비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나왔잖아요. 요거까지는 급여 항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의원이라는 건 결국 의원급이잖아요. 의원급은 10,000원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하니까 야, 그냥 한의원 갔는데 병원값이 10,000원이 넘었다. 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10,000원이 넘었다. 이러면은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비 청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던 게 한방병원이에요. 한방병원 보통 교통사고로 많이들 가시는데 가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이분도 많이 했어요. 교통사고 왜요? 나가지고. 그러세요? 네. 저는 한평생 아픈 네.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방병원 안 가봤는데 한방병원은 보통은 이제 한의학 그리고 양의학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이게 애매한 병원이에요. 보통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양의학으로 치료받은 거는 급여 부분도 보장을 받고 건강보험 안 되는 비급여 항목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받는데 문제는 이 한방병원이 한의학이랑 양의학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랑 안 해줘야 되는 부분이랑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방병원 가셔가지고 치료받은 거는 보상은 가능해요. 근데 한의학 쪽에서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받으셨던 것들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한방병원 가셔가지고 원무과에서 결제를 하고 받는 영수증에는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거 한의학 쪽은 보상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냥 한방병원 가실 일이 있다면 한의학 그리고 양의학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가지고 영수증 따로따로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제출하면 보험사도 바로바로 보험금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원무과에 가서 제가 얘기를 네. 해야겠네요. 분리해서 근데 좀 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원무과 직원분들이 보험사 직원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왜 해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병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모르는 원무과 직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방병원 왜 가죠? 라고 말씀드려요. 분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병원 꼭 가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점은 꼭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증 따로따로 끊어오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Q&A 시간 좀 가져봤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정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 받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답변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계속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뭐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